자, 이전 추천주 간단 체크 및 추천 드리는 시간, 오늘은 다이렉트로 한 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무료 추천 드리기 전에 추천드린 종목들은 모두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이 내역을 엑셀로 정리해서 카페에 올려드리고 있으니 저 유튜브 제목 아래 상세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게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이렇게 네이버 메인 페이지에서 왕심심 카페, 모바일도 동일합니다. 클릭하셔서 맨 위 상단 클릭해 주시면 저희 카페로 연결이 됩니다. 여기 올라가는 내역은 바로 이 엑셀 파일입니다. 추천일, 종목명, 매수가, 최고 수익률, 승패 여부 등이 달려 있고요. 21년도 1월 4일부터 현재까지 데이터가 누적되어 있습니다. 21년도 총 합을 보시게 되면 1월부터 12월 달까지 합계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3493.30% 기록을 했고 1100승 89패 기록했습니다. 1189개 표본 92.5% 승률을 달리고 있습니다. 열의 9 이상 혹은 20종목 중 한 종목을 제외하면 거의 다 가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일 뿐 저희 종목들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22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데이터 최고 누적 수익 기준 4,994.24%, 265승 11패 276개 표본 96% 승률을 달리고 있습니다.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전일 추천드렸던 이 종목들 오늘 체크 좀 하고 바로 추천까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일 추천드렸던 종목들 체크를 좀 하면요. 일동제약부터 들어갑니다. 일동제약. 오늘 시가가 좀 급등까지는 아니지만 3% 갭 띄운 채로 시작을 했고요. 76,600원에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차익권에 도달을 했습니다. 승 잡도록 하겠고요. 요즘 종목들이 바로바로 가주지 못하는 좀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KEC라든지 크래프톤, 저희가 전날 매수했던 종목들이 그렇게까지 좋은 모습을 보이지는 못해서 홀딩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추천도 같이 들어가야 될 텐데요. 첫 번째 추천 에코프로입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종목들을 좀 간단히 제가 추천만 드리도록 하겠고요. 에코프로 101,600원 이하 매수 추천을 드리고 모든 종목들은 최소 목표 3% 잡습니다. 비중은 소량으로 자유롭게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대응에 대해서는 일단 당장 문제되는 부분 없는데 60분봉 기준 22평 라인 이탈 마감 시 매도, 돌파 마감 시 재매수 가능합니다. 자, 이 법칙들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101,600원 이하 매수입니다. 자, 두 번째 신풍 제주도 마찬가지입니다. 2,265원 이하 매수고요. 최소 3% 목표 비중 소량 접근 그대로 가시고 이 종목은 비중을 조절해 주시면 밀렸을 때 들어가면 오히려 장투적인 관점에서도 바닥을 찍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무리 없는 접근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밀리면 오히려 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찬가지 비슷한 스타일의 진시스템이고요. 11,700원 이하 매수 3% 목표 잡고 합니다. 비중 소량 접근 역시 밀리면 담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추천은 4종목입니다. 유엔젤이고요. 5,090 이하 매수 최소 3% 목표 비중 소량 접근해 주시고 오늘은 종목이 좀 적기 때문에 유엔젤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조금 짧게 보실 분들 60분봉 11선 잡고 갑니다. 이탈 마감 11도입니다. 자,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4종목 추천드렸고 이거 제가 카페에 올려드릴 테니까요. 자정안으로 올려드릴 테니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추천드리는 상세 이유를 오늘 조금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시장 봅니다. 현재 코스피 기준 62평 라인 현재 단기 2평과 골든크로스 조짐에 있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폭락할 것이다, 하락하거나 폭락할 것이다 라는 의견과 아니다 이제 올라올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는데 저는 이 4월달에 이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재차 드리고 있고 4월달에 실적 시즌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1분기
실적이 그대로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4월 달에 나오는 게 1월부터 3월까지 실적이 되겠죠. 이게 유독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인플레이션 전국에 지금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 금리 인상기마다 증시는 올랐는데 인플레이션 때 올랐던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40년 전 데이터와 비교해야 된다. 뭐 70년대, 50년대 뭐 데이터랑 비교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때랑 지금의 환경이 같냐 하는 부분에서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죠. 예를 들면 최근 같은 경우는 모든 산업들의 로봇, 자동화, 설비 이런 게 구축되어 있지만 50년대에서 70년대는 주로 순수 노동 중심 사회였죠.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당시 상황과 현대 상황을 같게 볼 수 있느냐라는 게 있고요. 다만 당시에 인플레이션이 이어졌을 때 금리 인상이 같이 이어지면서 시장이 망가졌다라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도 그럴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 그때 있었던 현상이 지금 다시 반복될 가능성, 인간은 실패를 학습하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은 낮다. 두 가지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시장이 오를 수 있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작년 기준으로 4분기죠. 21년도 4분기 실적이 좋았지만 1분기부터는 모르겠다. 이거 전쟁까지 터졌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라는 기조로 돌아섰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저희가 주로 이제 좀 말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수요 파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름값이 올라갑니다. 1,000원, 1,500원 예를 들어 했는데 이게 2,000원 가까이 이렇게 가고 있죠. 근데 이 기름값이 2,000원까지 갔을 때 사람들이 차를 타는가 라는 부분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차를 탄다면 1,500원일 때나 2,000원일 때나 이 기름을 파는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똑같이 잘 팔리고 2,000원일 때 매출액이 더 올라간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실적으로 오히려 플러스 요인이 되겠죠. 인플레에 영향을 받지 않는 플러스 요인이 됩니다. 근데 만에 하나 1,500원 정도 하던 기름값이 3,000원을 넘어서기 시작해가지고 이러느니 차라리 지하철 타고 버스 타는 게 낫겠어. 그러면서 갑자기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됩니다. 그러면서 물건을 사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최근에 저는 도미노 피자를 좀 예로 들고 싶은데 도미노 피자가 어떤 흐름이 좀 반복되냐면요. 제 주변에서 지켜보는 결과 밀가루 값이 올랐어요. 원자재 값이 올랐기 때문에 기존에 뭐 35,000원 이렇게 팔던 도미노 피자를 뭐 38,000원 뭐 이런 식으로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얘를 포장으로 살 때 보시면 한 2만원까지 막 할인을 해줬어요. 그러다가 이게 너무 원자재 값이 오르다 보니까 25,000원 이랬거든요. 도미노 피자가. 근데 이렇게 하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25,000원에 파니까 안 팔려요. 도미노 피자가. 그럼 얘네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마진이 안 남더라도 할인할 수밖에 없고 포장 할인으로 가져가면 21,000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밀가루나 뭐 곡물값 등등 상승 폭에 비해서 실제로 제품을 올린 값이 얼마 안 되죠. 비교적 얼마 안 되는 거고 이렇게 팔아도 많이 안 팔린다라고 한다면 요즘 보니까 계속 이벤트 때리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모습들이 반복되면 수요 파괴가 나타나는 거고 그러면 도미노 피자의 매출은 늘어나지 않고요. 정체를 보이고 원자재 값 급등으로 인해서 순이익도 늘어날 것 같았는데 아니고요. 하락을 합니다. 그러면 매출도 거의 늘지 않는 상태에서 순이익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이때는 이제 침체기에 들어설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다수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그러진 않습니다. 대부분은 오히려 매출액이 늘고 있고요. 뭐 저희가 기름값이 비싸도 타는 건 사실이죠. 이게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넣는 숫자라든지 뭐 차를 타는 이용 빈도수는 똑같은데 기름값은 오르니까 매출이 증가되는 그러면서 영업이익은 그대로일지 몰라도 매출이 늘어나면서 기업이 성장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기업의 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근데 현재까지 이 현상의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4월달 실적 시즌이 어떻게 지나가야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예상한 대로 매출이 늘고 영업이익은 크게 늘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를 따라오는
이 현상이 유지가 된다면 적어도 당분간은 수요 파괴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그럼 증시도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0,000원짜리를 11,000원에 팔았는데도 팔리는 양이 똑같으면 당연히 이거는 주가가 오르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 한국 같은 경우는 좀 덜한 부분이 있지만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런 법칙들이 정해지고 있고요. 나스닥이 어제 반등 나오면서 단기 3월 고점 부근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게 돌파가 된다면 4월 시즌은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적어도 4월달 실적 시즌에 따라서 증시는 좀 더 오를 것이고 한국 증시는 미국을 따라가야 되겠죠.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서 미국이 가는 동안 한국은 못 가는 모습이 있지만 어쨌든 미국이 가야 한국이 따라갑니다. 네, 미국이 이만큼 벌어지더라도 미국이 가야지 따라가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기대를 해보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예측이고 결과는 4월달을 최종적으로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니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제가 뭐가 일이 좀 많았습니다. 바빴다 보니까 또 저희가 연구하는 내역도 있고 해서 영상을 하나로 합쳐서 올려드리면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내일부터는 다시 또 여러 영상으로 쪼개서 드리겠습니다.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고 내일 뵙겠습니다.